남해군 새마을운동의 수집 자료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국민대 역사교육과 교수이신 김영미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강의 일정이 많은 학기 중이지만 제가 이 남해 지역에 특별히 온 것은 저희 부모님이 남해 출신이시고 저는 이제 부산에서 태어났지만은 저희 부모님의 고향이 남해 이제 설천면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제 이 지역사 연구에서 남해 지역에 와서 발표하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2학년 때 동생이 좀 몸이 안 좋아서 어머니가 남해로 할머니 집으로 전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설천면 친목국민학교에서 1년간 다녔는데 그때가 이제 75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새마을운동 할 때 친목국민학교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2학년생의 눈으로 그 외가집은 진목이었고 친가는 내고 마을이었는데 친가와 외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새마을운동을 남해 지역에서 했던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이제 저는 한국 현대사가 전공인데 새마을운동 관련돼서 이제 책을 그들의 새마을운동이라는 책을 냈기 때문에 이제 새마을운동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국사편찬위원회가 교과서 아시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를 만드는 데니까 역사 책 중에서 제일 권위 있는 책은 교과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능 공부할 때도 교과서를 보고 하는데 그 교과서를 편찬하는 곳이니까 우리나라 국가 기관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역사 전문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경향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만 역사가 아니라 그 정책을 정부에서 어떤 좋은 정책이든 나쁜 정책이든 시행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정책을 마음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정책을 좀 바꾸기도 하고 어떤 정책은 호응하기도 하고 어떤 정책이건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대충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체적인 지역에서 그런 국가의 정책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그게 진짜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서 사람들이 뭘 했느냐라고 하는 지역에 남아있는 그 기록을 수집해서 그걸 가지고 역사를 연구하려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역사 연구 경향이기 때문에 그 고귀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지역이랑 다 연계망을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역사가들과 함께 지역 역사를 자료를 찾아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가지고 와서 연구사들이 그걸 가지고 그게 진짜 역사죠. 정부의 정책이 바로 역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역사가 어땠느냐 하는 거를 지금 연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해까지 국사편찬위에서 내려오고 연구자인 저도 남해에 내려와서 어떤 분이 자료를 수집하셨나라고 이제 서로 얼굴을 확인하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특별하게 남해와 관련돼서 그런 이제 인연이 있고요. 전공도 이제 새마을운동인데요. 그래서 이제 새마을운동 국사편찬위에서 많은 지역의 새마을운동들을 지금 전국 새마을운동 자료를 다 수집했는데 제가 새마을운동 전공자니까 국사편찬위의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남해군 자료가 너무 훌륭한 자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새마을운동 자료들이 몇 개 그렇게 있는데 이 지역 자료는 아주 그냥 동네마다 자료가 이렇게 다 있는 굉장히 성실하게 수집된 자료였기 때문에 제가 작년인가 그걸 다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해서 보려고 봤더니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제 안 보고 뒀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초청 발표를 해달라고 그래서 지난달에 그 정의연 선생님께서 수집하신 자료를 쭉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굴을 처음 대면했는데요. 정의연 선생님을 알지 못했지만 남해 지역에서 수집된 자료가 특별히 양도 많고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이제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과 그 다음에 이제 새마을운동 전공자로서 정의영 선생님께서 남의 자료를 수집한 것을 보니까
눈물이 좀 나려고 했어요.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봤던 게 이런 일들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내곡마을 자료나 진목마을 자료를 보면서 아는 분들의 이름이 이제 거기에 막 나오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그걸 보면서 필체를 봤더니 1978년에 이장하신 분이 그 기록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장하신 분 성함을 딱 보니까 저희 큰아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전화 안 하다가 전화해서 78년에 마을 역사책 이거를 큰아버님께서 쓰셨나 그랬더니 자다가 일어나셔가지고 그래 그때 새마을 역사책 내가 썼어. 그래서 그 새마을 역사 78년도에 그 내곡마을의 새마을 역사책을 보면은 일제 시기까지 외정 때 이장했던 사람들 이름까지 쭉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78년도에 그때 언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누가 이장하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누가 이장하고 그걸 어떻게 다 알고 쓰셨냐 그랬더니 그때는 살아계신 어른들이 많아서 어른들한테 하나하나 다 물어가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진짜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78년도 박정희 정부 시기에 이런 마을마다 다 자기 역사를 기록하라고 백지로 된 유인물을 나눠줬을 때 거기에 이제 적어야 되거든요. 자기 마을의 역사를. 그랬을 때 대충 썼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뭐 그게 농사 지어야 되는데 그 기록 하나하나를 대충 썼지 뭐 그랬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 굉장히 순박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을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본인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소중하게 하나하나 다 물어가지고 연도를 물어서 그거를 다 추정해서 쓴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남해군 자료가 굉장히 소중한 자료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수집된 자료를 봤는데 이 정의연 선생님께서 남해군의 222개 마을 자료를 다 수집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료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자료가 171개 마을에서 우리 마을의 역사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우리 마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1978년에 남해 군수가 특별히 이 우리 마을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인쇄물인데요. 공란으로 비워놨어요. 그래서 자기 마을의 인구, 우리 마을의 역대 이장들, 우리 마을에 자랑할 것들, 그 다음에 우리 마을에서 했던 새마을 사업들, 그 다음에 우리 마을의 새마을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 이런 것들을 다 공란으로 놔뒀는데 그 마을에서 78년도부터 사람들이 손으로 다 적은 거예요. 역사, 우리 마을의 역대 이장은 이런 거고, 우리 마을의 훌륭한 사람은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을에 했던 사업들은 이런 거고. 그러니까 1978년이라는 그 시점에서 일제 시기부터 쭉 자기 마을의 역사를 기록을 한 건데 그게 171개 마을 자료가 고스란히 다 나왔으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군이라고 하는 단위에서 각 마을들이 약 한 100년, 한 7, 80년 되는 거죠. 한 70년 동안에 그 마을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대략적이긴 하지만 그걸 전부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죠. 몇 개 마을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은 한 군의 171개 마을의 정보가 다 그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새마을운동 연구를 하면은 어떤 이제 장점이 있을까?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남해군 자료를 제가 쭉 보니까 남해군은 새마을운동을 거치고 난 다음에 확실히 잘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978년에 다른 지역보다 남해군이 특별히 새마을운동이 남해군에게 줬던 어떤 소득 증대라고 하는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제가 자료를 봤을 때 그 이유는 1973년에 남해대교가 놓였어요. 1973년. 그러니까 1973년에 남해대교가 놓이기 전까지는 남해는 섬이거든요. 아무리 큰 섬이라 하더라도 남해에 들어오려면은 배를 타고 들어와야 되고 제가 아주 어릴 때 기억에 의하면은 노량까지는 버스 타고 왔다가 노량에서 다시 버스에 내서 배를 타고 오거나 버스가 배를 건네주면 다시 거기에서 밤을 꼬박 새고 노량에서 새벽차를 기다려가지고 첫 차를 타고 남해 내곡마을에 이제 들어왔는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부산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그 부산에서 남해를 지금 부산에서 남해 오는데 한 2시간 걸리나요? 그죠? 2시간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때는 1박 2일로 남해 할머니 집에를 왔어야 됐고 새벽에 내렸으면 내곡마을까지 가려면 딱 해가지고 너무 무서운데 그렇게 이제
할머니 집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71년에 남해대교가 개통이 되고 버스가 바로 남해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거는 남해 사람들은 섬에서 육지가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감격적이고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1973년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1973년에 남해고속도로가 맞죠. 남해고속도로가 개통되는 시점도 1973년이다. 그러면 남해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저기 부산까지 다 고속도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부산에서 특히 남해 사람들은 부산에 많이 이주해 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부산이 대도시이기 때문에 남해에서 생산된 이런 농산품과 수공업 수산물, 바지락, 남해 특산물인 굴이나 바지락과 같은 이런 신선도를 요하는 이런 해산물들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유통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게 바로 1973년 남해대교의 개통과 1973년 남해고속도로의 개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킨 거죠. 이 두 가지 사건이. 그 두 가지 사건은 새마을 운동과는 상관이 없지만 새마을 운동이 가장 잘했던 것은 도로를 놓은 거거든요. 새마을 운동하기 이전에는 지게를 쥐고 다 날라야 됐었는데 새마을 운동을 하게 되면서 마을 안길을 넓히고 그 다음에 마을 안길에서부터 큰 도로까지 가는 마을 진입로를 넓힌 사업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왜 중요하면은 농산물을 지게로 지게를 지거나 이어가지고 팔려면 얼마나 많은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이윤을 남길 만큼 많이 그렇게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없는데 판매를 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를 갖추게 되는 게 이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마을 안길을 넓혀서 수레가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을 진입로를 넓혀서 큰 도로까지 수레나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해대교하고 남해고속도로를 통해서 이 남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대도시까지 신속하게 유통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졌기 때문에 남해가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반이 1970년대에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남해 사람들이 1970년대를 사실은 근데 1970년대를 거치면서 남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외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이 인구를 남해 인구가 나가는 것을 막지는 못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나갈 사람은 내보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소득을 증대시켜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인프라적인 기반을 갖추는 데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자료를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978년에 왜 남해 군수가 이 자료를 주면서 자기 마을에 영광스러운 그러면서 그 문서 앞에 왜 그 문서를 폐기를 못했냐면요. 그 문서의 첫 장면에 영구보존이라고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남해 군수님께서 그 당시 그거를 주시면서 영구보존이라고 앞장에다 딱 적어놨기 때문에 이 장이 딱 보면은 영구보존하라고 그래서 이거 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문서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이고요. 78년에 이제 남해의 어떤 그 리더라고 볼 수 있는 그 이장은 섬에서 완전히 아무리 남해가 풍광이 좋다더라도 먹고 살아야죠. 그렇게 낙후되어 있던 남해,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던 남해가 이렇게 이제 번영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 영광스러운 기록을 마을마다 다 남겨라. 그러면서 아마 1978년에 이 책자를 모든 마을에서 배포하면서 자기 마을에 영광스러운 기록을 남기도록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특히 이제 아까 어업에서 대해서 말씀했죠. 어촌 지역에서 자료가 많이 발견이 되지는 않았지만, 남해 지역에서 지금 현재 이제 고소득 작물은 마늘이죠. 시금치, 마늘 시금치가 지금 굉장히 고소득 작물이지만, 그 이전에 새마을 운동기에 사실은 남해에서 성공 사례를 보면 굴양식하고 이게 수출이 된 모양인데요. 굴하고 그다음에 바지락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특산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런 유통망이 확보되기 이전까지 남해는 3대 남해 특산물이라고 하면 유자, 치자, 비자 그런데 그 전혀 상품성 없는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그 60년대까지 남해 특산물하면 유자, 치자, 비자라고 하는데 아무런 정말 상품성 가치 없는 것이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남해산 바지락, 남해 마늘, 지금 남해 굴, 남해 마늘, 남해 고사리, 지금은 이제 고사리까지 그렇게 해서 전국의 다른 지역을 저희들이 다녀본 거에 비해서 남해가 상당히 소득
소득 수준이 이제 높은 지역이 됐던 어떤 그 발판이 이렇게 1970년대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억을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황병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람들에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잘 살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주고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졌지만 한편으로 놓고 보면은 그러면은 새마을운동의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그리고 그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어떤 그 단합심을 가져야 되는데 새마을운동을 겪고 난 다음에 80년대부터는 오히려 그 공동체성이 더 없어지거든요. 더 경쟁적이 되고 그 전까지는 어떤 마을에 어른들한테 인사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와도 인사도 잘 안 하고 그게 단합을 굉장히 강조한 게 새마을운동이지만 실제 새마을운동을 거치면서는 마을의 단합이나 마을의 발전보다는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어떻게 도시로 와서 내 아들을 보내서 내가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에서 국가는 굉장한 협동심과 공동체성을 강조했지만 그 공동체성이 상당히 위로부터 이제 부여된 것이었기 때문에 실제 새마을운동을 거치면서 오히려 공동체성은 상당히 이제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정의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마을운동이 교과서에서 꼭 가르쳐야 될 항목에서 빠지고 그런 것들이 새마을운동 관계자들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일 수 있지만요. 우리가 새마을운동이 빠지는 대신에 새로운 새마을운동이 등장했어요. 그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마을 만들기 운동. 그래서 지금 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새마을운동을 대신해서 마을 만들기 운동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사실 이 마을 만들기 운동과 새마을운동의 내용은 똑같아요. 마을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잘 살도록 하는 좋은 마을을 만들자라고 하는데 새마을운동이 위로부터 좀 강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로부터 도를 놔라 지붕을 고쳐라 마을 사람들의 어떤 자발적인 이런 이제 목소리들을 가지고 마을 사업을 하기보다는 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된 것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데 방점을 뒀기 때문에 반발이 많았죠. 그러나 이제 우리 시대의 새마을운동은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은 보다 더 주민들이 참여하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모두가 다 좀 평등하게 자기 마을의 중요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가는 훨씬 더 어려운 말로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마을 만들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관계자분께서 너무 그렇게 아쉬워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새마을운동의 내용을 우리 시대에 맞게 바꿔나간다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료를 보시면은요, 24페이지. 근데 우리가 이제 남해의 새마을운동을 연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우리 고장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고장의 발전에 도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남해 군이 새마을운동이 이렇게 잘 됐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잘 된 이유가 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지도를 잘해서 라는 이유도 있지만은 실제 마을마다 새마을운동이 잘된 마을과 잘 되지 않은 마을이 굉장히 편차가 컸다는 거예요. 지시는 전국 모든 마을에 똑같이 갔어요. 시멘트도 335부대가 모든 마을에 똑같이 갔어요.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 호응을 해서 그것을 자기 마을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사람들은 마을에 있는 유지들, 마을에 있는 어른들, 마을에 있는 청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들, 그들 중에서는 이 자기 마을, 자기의 어떤 내가 잘 사는 것보다는 우리 마을을 더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자기의 하루의 모든 자기 농사는 내팽개치고 마을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마을들은 훨씬 더 큰 효과를 냈고 그런 게 별로 없었던 마을들은 효과가 굉장히 미미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놓고 마을을 3단계로 나눠요. 마을이 현재 별로 발전상이 없는 마을은 기초마을, 그 다음에 마을이 좀 더 발전한 마을은 조마을, 그 다음에 아주 이 정도면 됐어 만족스러워 하는 마을은 자립마을, 이렇게 해서 마을을 3단계로 나눴는데 이 사업을 실시한 게 1972년이거든요. 1972년부터 전국의 마을을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로 나눠서 근데 대부분의 마을이 어떤 마을이었겠어요?
기초마을이었겠죠. 도로도 별로 없고 뭐 지붕도 없고 소득도 낮은.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마을은 1972년 시점에 기초마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로를 놓고 그렇게 해서 한 2, 3년 지나면 자초마을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또 막 해서 마을 해관도 짓고 또 소득도 조금 증대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면은 자립마을로 이제 되면은, 자립마을이 되면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 마을이. 그 다음부터 복지마을로 가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마을 등급을 나눴는데, 남해군 자료 그 171개에서 나온 자기 마을의 역사책을 보니까 자기 마을이 언제 몇 년도에 기초마을이 됐고 몇 년도에 자조마을이 됐고 몇 년도에 자립마을이 됐다라는 걸 전부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거를 제가 통계표를 다 만들어서 이제 분석을 해본 게 바로 224쪽에 24쪽, 25쪽, 여러분 이제 자료집, 소중한 자료집에 이걸 보시면 26쪽, 27쪽의 도표를 제가 만들어놨죠. 그게 이제 정의연 선생님께서 수집한 자료의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서 기초마을 보시면 살천면에 1971년에 기초마을은 내곡, 보사, 용강, 덕신, 월곡, 모천, 동비 이렇게 돼 있죠. 이들 마을이 기초마을이고, 그 다음에 72년에 이제 기초마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자조마을이 이렇게, 자조마을이 72년에 문항, 모천. 그런데 자립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잘 사는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72년부터 바로 자립마을이 된 마을이 있는데, 어디요? 설천면에 감안마을이죠. 이 감안마을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처음에 평가 단계부터 이 마을은 잘 사는 마을이다라고, 자립마을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감안마을 문서를 가만히 보니까 이미 이 마을은 1960년대 방파제도 만들고 60년대 이 마을의 지도자에 대한 공덕비도 수립이 되어 있어서 이 마을의 누구누구 씨는 우리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그를 위해서 이렇게 공적비를 세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을은 뭐냐면 이미 스스로 농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농촌 마을에서도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또 외지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스스로 이미 이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그분들이 이런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정부의 어떤 지원을 맞아서 더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분들도 스스로 이미 60년대 그렇게 마을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마을을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을의 유지들과 청년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마을에 시멘트가 가고, 그 다음에 그 시멘트를 잘 쓰면 그 다음에 또 시멘트를 주고 철근을 주고 대통령 하사금 150만 원을 주고, 그러니까 그 마을은 이제 더 잘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 남해군을 변화시킨 것도 굉장히 사실이지만 실제 남해군의 변화를 이끌었던 것은 지역에서 정말 불철주야로 마을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 어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어른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남해문화관에 그분들에 대한 자료들을 조사를 해서 우리 남해를 위해서 노력한 마을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러한 마을에 들어가 조사를 해서 이분이 어떤 분이었고 이 마을이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게 됐고, 그렇게 해서 새마을운동을 만나서 어떻게 이 마을이 다시 더 달라졌고, 이런 마을 자체적인 자발적인 변화의 노력들을 이 자료를 가지고 추적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자료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명 같은 경우에도 72년도 연매, 작장, 마을 같은 경우는 72년도에 바로 자립마을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마을도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자기 마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화에 노력을 했고, 그것들이 이제 성공한 마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료들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자료들을 쭉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단합력이 강하다, 남의 사람들이. 남의 사람들이 단합력이 강한 게 새마을 운동을 할 때 혹은 새마을 운동 이전부터 마을에 도움을 주신 분들 이름이 쭉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교포들이 왜 이렇게 많이 도움을 줬어요? 그 일본에 나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일제 때부터. 그래서 그 일본은 우리보다 일본에서 자리를 일찍 잡으신 분들이 일찍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고향 마을에 기부를 그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차면 마을인가 고현면에 차면 대사마을이 73년도에 자립마을이니까 일찍부터 자립마을이 된 거잖아요. 이 마을 기부자 명단을 보니까 제일교포 한 분이 350만 원을 내셨대요.
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잘한 마을에 대통령 하사금이 1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제일교포 한 분이 마을에 350만 원의 기부금을 냈을 정도니까 대통령 하사금 부럽지 않는 그런 마을에 대한 애양심을 표출한 분이 바로 이 제일교포 분들이었고요.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한 3분의 1 정도 마을에서 이 제일교포 사회가 이 새마을 운동기에 우리 가난한 우리 고향 마을이 정말 잘 살려고 한다는데 내가 이 멀리서 내가 할 수 있는 미력이나마 뭔가를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내셨고요. 그 다음에 제 부산 향후에 부산에 나가 있던 분들이 우리 고향 마을이 바뀐다는데 내가 도움을 드려서 부산 향후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돈을 내셨고요. 그래서 그 헌금 명단을 보면서 와, 이 마을의 결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엄청나다. 이걸 이제 마을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의 어떤 그 역량, 주체 역량이 굉장히 강했다. 1970년대 주체 역량이 굉장히 강했고 잘 살려고 하는 의지뿐만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해서 우리 힘을 모아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미력이라도 내가 뭔가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공동체 정신이 상당히 강했고 그게 아마 남해가 섬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특성 그 다음에 섬이기 때문에 개발이 덜 돼서 아직까지 전통적인 어떤 그 시족 뭐라고 할까요? 집성촌 문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온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할 때 이런 강한 응집력을 마을 단위에서 보였던 거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보다 이거에 대한 불평 불만이 적었을 것 같아요. 밖으로는 남해대교와 남해고속도로가 뚫리고 그 다음에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성공하는 사례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도시에 나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니까 우리도 한번 잘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을 사람들의 그런 강한 의지를 외지에 있는 사람들조차 다 뒷받침해주고 그러면서 1970년대 남해군은 어느 지역보다도 더 큰 성과를 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이 자료들을 보고 마을에 들어가서 이때 기록을 남겼던 이 기록을 가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일제 시기부터 이 마을을 위해서 헌신해 왔던 이 마을의 지도자들을 남해의 어떤 유지들의 어떤 건강한 지역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고 김만중을 기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서포를.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헌신한 우리 지역의 지도자들을 발굴을 해서 그들을 기념하는 그런 사업들을 문화원에서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연결 사업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2018년 아닙니까? 네. 지금 새마을 운동이 오지는 오늘 세미나 오셔서 주게 한다는 것이 오늘 벌써 우리가 뭘 배워가야 되겠는고 그런 거는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돌발 질문이 드렸습니다. 지금 김용민 선생님께서는 오늘 사정 때문에 이제 일찍 올라가셔야 돼서 나중에 그 종합 토론 때는 같이 이제 일찍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하는 질의 토론 시간에 종합 토론 때 못할 얘기까지 다 함께 하고서 올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보니까 사실 저도 이제 1970년대, 80년대 사회지 클럽을 제가 했었고 또 그 시절에는 그 사회지 클럽에서 그 농번기 타가수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해변가 물건 마을인데 물건 마을에서 타가수 운영을 제가 직접 한 30명 정도 해가지고 마을 해관에서 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했었는데 이렇게 우리 정현 선생님이 기록을 이렇게 중요시 생각했더라면 저도 그것을 좀 많이 보유를 해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 지금 아쉬움이 조금 드네요. 네, 아무튼 우리 정현 선생님 이렇게 자료집을 많이 모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선생님에 대한 의견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 사료 수집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남해군 새마을 운동 수집 자료는 과거
선배님들의 그 새마을 지도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까지 개선 발전되어 왔으므로 앞으로도 우리 이 새마을 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부디에 개선하기 위한 아주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새마을 운동의 변화 과정 등에 대한 제 해석으로는 새마을 운동은 1970년대 초 건면자조 협동이라는 이념하에 단순한 농가의 소득 배가 운동이었지만은 이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 그 나눔과 봉사와 배려의 정신으로 이렇게 해왔고 현재는 평화와 생명과 공경이라는 이런 이념 아래 사회, 경제, 문화, 환경, 지구촌 공동체 등 운동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스님 말씀하시기를 이 공동체 운동이 마을 만들기 현 정부의 운동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마무리 말씀에서 공동체 운동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재 새마을이 하고 있는 일들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새마을 운동 자료를 통한 그 해석을 할 때 과거와 현재에 변화된 이러한 부분들을 비교하여서 현재의 새마을 운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해군 새마을 운동의 효과에 대한 이런 논문에서는 남해군 새마을 운동은 내륙 마을보다는 해안가 마을의 개발이 더 큰 효과를 창출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은 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자료집이 없음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1972년에 73년도에 읍면별 자립마을로 선정된 마을 중에 바다를 끼지 않은 이런 내륙마을, 서면 대정마을, 고현 대산마을, 남면 우영마을, 이놈의 검석초원마을, 삼성대 동천마을에서도 새마을 운동이 아주 자발적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안가 마을 지역에 해당되는 상주 마을과 미조 마을의 경우 새마을 관련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하지만은 당시 기록된 자료가 없어서 많이 안타깝고 그 지역 자체적으로 새마을 운동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구술 등을 통한 재조사로 보완 및 복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물건마을 해안가 마을이었지만은 그때 당시에서도 저도 자가를 이고 또 마을 길을 넓히면서 버스가 다니는 길을 확장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록이 많이 남아 물건마을에도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까운데 어릴 적 기억에 보면은 편백나무 심는 이런 것들도 바닷가 해안가에서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게 좀 많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새마을 운동에서 보인 마을들의 차이에 대한 의견으로는 설천 가만마을의 경우에 1973년 건립된 이 남해대교 바로 아래에 위치한 마을로서 남해대교로 인해서 남부 중소대 도시와 육로로 연결된 근접생활권에 놓이게 되어서 새마을운동의 선구적인 마을이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남해대교 인근 마을 외의 지역에서도 새마을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계 마을별로 보존되어 있는 이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의 양이 많다든지 또 기반 시설에 인접해 있는 마을이 아니라 하더라도 새마을운동 추진에 적극적인 마을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부족한 자료는 보완 등을 통해서 남해군 전체 새마을운동에 대한 재해석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 김영희 교수님께서 먼 거리에 이렇게 오셔서 해주셔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정말로 대단히 감사하고 특별히 지금 이제 현재 우리 새마을운동에서 하고 있는 공동체 운동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회공동체 운동이라든가 경제공동체 운동이라든가 문화공동체 운동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또 잘 실천하고 계시지만은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환경공동체 운동에서 우리 남해군 지혜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쓰레기장이었던 이 중국이 자국 환경 보호를 이유로 해서 폐잔 수입을 금지하면서 한국도 그 직격탄을 이렇게 맞게 되었습니다. 또한 폐비닐을 연소하면서 생기는 이런 미세먼지와 황사와 함께 우리나라 환경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해군 새마을 지도자들은 깨끗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환경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매년 이 새마을운동 남해군 지에서 읍면별로 연간 30회 정도 재활용 경진대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 혼옷을 한 연간 한 700톤 가량 이렇게 수집을 해서 실적을 올리고 있고 또 철저하기 위한 분리수거 교육으로 인해서 마을의 어르신들이 이제 그 재활용 분리수거에 달인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는 매주 이렇게 또 화요일 날 폐 식용유를 이용해서 비누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저공해 재생산 비누로 인해 가지고 한 300만 장을 1년에 만들어서 남의 환경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이 비누를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불이익 기금으로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중국의 폐자원 수입 금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편리하고 획기지고 값싸다는 이유만으로 수없이 많은 쓰레기가 나 있는 지나간 지금 이 자리에 만들어지고 또 너무나 당연하게 자리 잡은 습관을 반성하면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앞장서 지금 불편하더라도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생략하고 거절하면서 우리의 그 생각을 조금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노력의 캠페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구촌 공동체 역시 2013년부터 우리 그 새마을 남해군 새마을시에서 지금 지구촌 공동경동을 하고 있는데 동남아 저개발 국가를 방문하여서 현지 실정에 가장 필요한 그 우물 준수라든가 대학교 주변 가로등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도색 작업이라든가 의약품 생필품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2017년에는 캄보디아 프레이동 초등학교를 방문하여서 도서관 이런 걸 신축을 해주고 역시 그거 이제 연계해서 올해도 그쪽에서 가서 하려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제가 그 새마을에 몸담고 있는 만큼 그 주관적일지 모르겠지만은 새마을 운동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한 바를 조금 언급하려고 합니다. 새마을 운동 외국에 나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외국에서 보는 새마을 운동은 비록 초창기 정부가 주도하였지만은 그러나 성공한 지역사회 개발 운동이자 농촌 개발 모형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위한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동남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서 새마을 운동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아오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라크에 파견된 자이툰 부대에서도 현지에 전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그들도 새마을 운동을 배우고 파견이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이기도 하지만 통일 후에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이고 적용하기에 따라서는 또 세계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의 방향이 조금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새마을 운동은 오랜 세월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던 폐쇄성과 봉건성과 계급사회 등 부정적인 요소들을 타파하고 잘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 성공한 사회적 혁명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우리의 전통, 가치, 마을의 역사, 문화 등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새마을운동은 잘 살기 위해 달려오는 동안 잃어버린 소중한 우리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데 사업의 방향을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을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생활 동반자적 관계 형성으로 지역적 초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성장 위주 운동으로 파괴된 자연 환경을 되살리고 보존하며 깨끗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남해군 새마을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앞으로 새마을 운동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진화하고 발전,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지휘자분의 의사상을 말씀 못 드렸는데 경상남도 이제 새마을 군여회장님으로 계시고 있는 분입니다. 참 이제 사실 지휘 토론은 사실 발표에 대한 이제 궁금증에서 질문을 이제 하고 이제 답변해서 좀 더 이제 논문이라든가 이 발표문이라든가 질을 높이는 것이 원래 목적인데 이제 질의보다는 이제 본인의 의견에 이제 좀 집중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발표자께서 혹시 답변하실 만한 부분 있으시면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을 중심으로 지금 남해 역사에서 저도 이제 8만 대장경 판각지 문제로 몇 년 전에 내려와서 대북 산성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지역의 역사를 단편적으로 우리 지역은 이게 유명해라고 하는 게 또 있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역의 큰 역사를 뭐라 할까요? 정립하는 거 그게 굉장히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역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정립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이제 새마을 운동이 가지는 의미는 일제 시기 그 이전부터 지금 남해에서 나오는 문서들이 조선 말기의 문서들부터 있는데 굉장히 마을 어느 지역이든 그렇지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건 지금 새마을 운동은 마을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이 좋은 마을을 단위로 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을 단위로 그 마을 내에서의 마을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구심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방어막이 돼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또 그 마을 내에서는 본건적이죠.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성시가 소성시를 무시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본건적인 건데요. 그런 것들이 새마을 운동에 많이 타파됐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자들이 마을 회의에 나가서 부녀회장이라는 이름을 딱 달고 바깥에 연수를 간다는 그 이전까지는 있을 수가 없었는데 새마을 운동기에 부녀회가 굉장히 잘 됐고 그 부녀회의 수익 사업이 마을회관 짓는 데 많이 들어갔거든요. 부녀회 구판장 운영이라든지 그래서 마을 내에서의 여성의 목소리가 좀 높아지기 시작을 하고요. 부녀의 관광이 그때부터 생겨나게 됐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긍정적인 근대화된 마을을 근대화시킨 이제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마을 공동체는 마을이 상당히 그 사람들에게 언덕이 돼주고 사는 문제를 같이 해결해 놓은 그런 마을로서 기능을 하다가 그렇지만 그 안에 본건적인 게 상당히 잔존해 있었고 새마을 운동기의 그런 본건재성이 상당히 약해지면서 여성의 어떤 마을 내에서 참여라든지 마을 회의를 통해서 한 표를 행사하면서 마을의 운영체계가 민주적인 운영체계가 만들어진 점에서는 진보적인 측면이 있었고 그렇지만은 너무 국가에 이게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을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가가 목표가 있거든. 도로를 어디서부터 지붕을 몇 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할당으로 내려오니까 불필요한 사업들도 해야지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의 평가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강제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강제성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을 하고 지금 남해군 새마을회에서는 마을 공동체에서 마을을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마을에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환경으로 생각을 하시고 간다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제가 남해에 대해서 서울에서 들으면서 남해에 여행 갔다 오는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남해는 참 청정지역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남해가 오염물질, 오염산업이 들어오는 것을 남해가
많기 때문에 남해군이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환경적인 면에서 오염을 깨끗한 편이고, 물론 예전에 비해서 바지락 이제 해양 오염이 심해졌지만, 그래서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이 지역을 지켜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이제 역사학자니까 아까 이제 질문이 그렇게 역사를 해가지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뭐 해안만 돌아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가 박물관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남해의 팔만대장경도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은, 마을에 갔더니 마을에 뭐 바지락 체험도 있고, 거기에 마을에 큰 나무도 있고 정자도 있고, 그러면서 비도 있는데 거기에 스토리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마을에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는 마을의 역사 이야기가 결부돼야지 재미있는 관광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그러면서 그것들을 이제 손자들도 남해 와가지고, 아, 우리 마을이 이랬어? 이분이 있었어? 우리 마을이 옛날에 이랬어? 라고 해서 손자들에게도 이야기거리가 되면서, 아,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죠. 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 지역의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우리 지역을 이렇게, 지금은 정말 너무 좋은 지역으로 지켜냈잖아요.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남해의 역사가 결부된다면 남해가 훨씬 더 품위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저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새마을 운동이 환경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남해군에서 가져왔던 정책 방향과 현재 대한민국이 지역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환경을 지키고 먹거리를 지키는 이런 문제랑 결부되어 있다는 데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사가로서 봤을 때는 팔만대장경과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을 지켜낸 사람들이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마을마다 그렇게 기념할 만한 작은 그런 기억 공간, 그리고 남해 박물관에는 그런 남해에서 발견한 남해 사람의 이야기, 유배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남해 사람들의 이야기로 박물관을 채워서 어촌계는 이렇게 형성이 돼서 어촌계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있고, 뭐 농촌 지역에는 이런 있고, 남해 뭐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 정의연 선생님께서 많은 사료를 수집하셨으니까 그 사료로 남해 박물관의 내용을 채우는 작업으로 가면 남해에 놀러와서 볼거리가 굉장히 많고, 그 내용을 가지고 벽화도 좀 만들어서 남해 어촌계 살린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벽화로도 좀 재현을 해놓고 어떤 기념물로도 조금 만들어 놓으면 경관과 더불어서 역사 이야기가 결부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질문하신 선생님 답변이 되셨는지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냥 그 외에 또 달리 또 질문하실 수 있겠네요. 발표자님 발표는 잘 들었고요. 사실은 발표에 대한 토론이 아니어서 사실은 좀 아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토론인지 발표인지 지금 토론자께서는 자기 주장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셔서 사실은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 새마을 운동이 우리 국정교과서에서 빠진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국정교과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뭐죠, 정혜연 선생님? 필수 강조사항? 예, 강조사항에서 빠진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 드릴 때 우리가 기초마을, 자주마을, 잦은마을, 뭐 마을 공동체 이렇게 간주했잖아요. 마을 공동체 또한 그게 아까 새마을 운동 이런 그것만 바뀐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역사는 아픈 역사도 좋은 역사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마을 공동체도 다른 말로 새마을 운동이라고 아까 마을 만들기? 마을 만들기 그것도 새마을 운동의 저는 새마을 운동의 뭐 현대판 새마을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랬을 때 네. 그러면 그게 새마을 운동이 필수에서 빠진다라는 필수라는 게 필수는요 우리가 제 생각에는 필수가 아니고 교양은요 잘 우리가 학생들도 그렇고 그냥 잊어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아까 단계가 있을 때 새마을 운동이 기본 시초여서 이까지 왔는데 그러면 그 새마을 운동이 필수에서 빠져서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이시죠? 네, 사실은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 논란이 되냐면은 마을 운동은 새마을 운동 이전에도 마을 운동은 계속 있어요. 마을에 사람이 살고 있고 사람은 자기 마을을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 왔기 때문에 마을 운동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일제 시기에도 있었고 조선 시기에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새마을 운동이라고 이름을 딱 치면은 박정희 정부 시기에 추진되었던 농촌개발 정책, 이제 박정희 정부 시기에 추진되었던 농촌개발 정책을 교과서에서는 새마을운동이라고 이제 정부가 새마을운동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 제기를 농민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저도 편지를 많이 받아요. 편지가 뭐냐면은 우리 마을에 새마을운동이 일제 시기부터 했는데 지금 새마을운동 기념관이 전국에 3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엄청난 규모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는 포항 문성리에 새마을 발상지 기념관이 하나 있고요. 거기 새마을운동 출발지라고. 그런데 신도리, 경상북도 신도리에 가면 엄청나게 큰 규모로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생가, 그 생가인 구미 그 상모동에 새마을운동 테마파크 발상지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 완공을 못 보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당하는 바람에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엄청난 규모의 이 건물을. 근데 이게 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마을에 가서 마을에서 잘 살려는 마을의 자발적인 운동을 보고 이걸 바로 전국화해라 라고 명령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을이 문성리는 우리 마을에 와서 보고 하셨다. 그 다음에 신도리는 우리 마을을 보고 했다. 그리고 구미 상무리는 박정희 대통령 머릿속에서 나왔는데 그 발상자는 박정희 대통령이지. 그래서 생가옆에 테마파크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성동 옆에 있는 마을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제가 캐나다 연구년 가 있는데 이메일이 뭐냐면은 문성동에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이 있는 거를 우리 그 기계면이거든요. 포항 기계면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왜? 우리 마을은 봉계리인데요. 그 문성동에 봉계리 우리 마을은 새마을운동은 1910년대에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10년대 20년대 소득증되면 마을 막 엄청 잘 돼가지고 31년도 일제시기 수신 교과서에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의 새마을운동은 그때 의병전쟁 끝나고 전국에 마을운동 잘하는 마을을 이 부장이 다 둘러보고 와가지고 해가지고 우리 마을의 소득정대를 1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는 일본도 깜짝 놀라서 초등학교 교과서도 실어줬는데 우리 마을이 발상지 그 옆에 있는 문성동이 뭐라고 거기다 발상지 기념관을 그렇게 32만 평이니까 그렇게 지어놨냐라고 해서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은 본인이 어떤 마을의 경험을 보고 이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라고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새마을운동 이전에 이미 새마을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마을들이. 그런데 그 마을들은 새마을운동이란 이름으로 안 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도 지금 현재 마을과는 다른 어떤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했고 청량군에서는 그 이름을 새마을운동이라고 붙였대요. 그 마을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새마을 그냥 보통 명사로서 마을을 새롭게 하기 위한 운동은 오래전부터 계속 있어 왔고 특히 개항 이후에 근대적으로 마을도 바뀌어야 된다. 농법도 바꾸고 뭔가 환경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거의 100년 전부터 쭉 있었던 것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것을 효과적인 플랜으로 해서 아주 효율적인 농촌 개발 플랜을 했던 게 1970년부터 시작되는 새마을운동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현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에서 그걸 뺀 이유는 그 새마을운동에 대한 꼭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박정희 그 대통령에 대한 좀 정치적인 그 의도가 되게 강했기 때문에 이 기념관들이 다 그때 이제 만들어졌던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새마을운동을 정치적인 이유로 강조하는 그러한 그 이전의 시책을 지금 수정하라는 명령이 아니었을까. 교과서에서 빠지지는 않는 거고요. 그거는 교사 지침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사들 지침서 속에서는 요거는 꼭 가르쳐야 될 그 내용에서 새마을운동이 빠지는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그 새마을운동을 부친의 업적으로서 상당히 이제 미화하기 위해서 강조했던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철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사람들마다 이제 시각에 따라서 좀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쪽은 긍정적인 측면이 더 컸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또 다른 선생님들 질문이 있으신지. 지금 안 하시면 못합니다. 예, 지금 뭐 하여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종합토론까지 하느라고 또 많은 시간을 제가 할애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딱 4시입니다.